거기 보시면 기본 작업 1번은 잘 타이핑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요거 계속 나오죠. A1에서 I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병합. 채점 돌리는 기본 작업 아무것도 안 하는데 타이핑만 했는데 계속 A 원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는데 거기 틀리더라고 뜨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해놨는데 틀렸다라고 뜨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지네들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지 말라고 써놨어요. 거기에서 왜냐면 이거 우리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라고 뜨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맞게 했는데 틀리다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저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 점수가 깎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가끔씩이 아니고 별로 저도 안 믿어요. 그 프로그램. 특히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 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요거 하면 되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뭐요? 분리. 그래서 분리 마시고요. 어디 갔어, 분리.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굴림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는 또 뭐예요? 굴림? 채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뭐예요? 붉게. 그래서 뭐 첫 번째 거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A3에서 A4, B3에서 B4, C3에서 C4, D3에서 D4, E3에서 A3,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여기 I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글꼴색은 글꼴색 무슨 색이요? 자주색. 그 다음에 채우기는 무슨 색이요? 주황색. 채우기는 주황. 그 다음에 G14 가셔서 우클릭 메모 삽입하시고 거기 있는 거 지워버리시고 최고 고객 포인트 치시고 우클릭 메모 표시하시고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우클릭, 테두리에서 클릭하고 우클릭 메모 서식 가서 맞춤 가서 자동 클릭. 그 다음에 4번 I5에서 I14, 여기 I5에서 I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문자 뒤에 뭐 붙이래요? 예정. 그래서 여기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가시는데 문자일 때는 뭘 쓰시라고요? 골뱅이. 그래서 골뱅이 큰 따옴표 예정.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제가 뭐 하나 잘못했죠? 띄었어. 그것도 맞추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꼭. 왜냐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틀리면 짜증나요.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건 제가 떨어져 봐서 아는데 69점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제가 그렇게 떨어져 봤어요. 저는 거짓말 조금 더 못해도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왜냐면 눈만 감으면은요, 그 아깝게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둥둥둥 떠다녀요. 눈 뜨면 눈 떠서 보이고, 눈 뜨고 있으면 벽지에 그 문제가 이렇게 투시가 되고, 그래서 전 한 달 동안 고생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별거 없죠? 그냥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모든 테두리. 그래서 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4번에서 그 한 칸 띄는 거 정도. 왜냐면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틀리다라고 나오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꼭 그런 띄어쓰기도 좀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A1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뭐 있어요? 텍스트. 왜냐면 거기 지문 제일 처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안 나와? 네. 그 다음에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채용 결과 발표. 요거 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뭘로 되어 있죠, 지금? 네, 쉼표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여기 로드에서, 네. 여기, 그 파일 한번 안 하셨는데 저거 안 바꾸면 깨지죠. 잠시만요. 아, 파일 한번. 유니코드를 거기 보면 뭘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유니코드. 네. 유니코드가 여기. 아니요 그 뒤에 더 있어요. 잠시만요. UTF. 네. 요거 파일. 네. 그래서 그걸로 바꿔야 글씨가 뭐 되죠? 살아나죠. 그래서 항상 지문 끝까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로드에서 뭐요? 다음으로 로드.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죠. 네,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요? A1.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문제는 저기만 잘하시면 돼요. 유니코드 UTF-8 있죠? 네, 그것만 잘하시면 네,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꼭 한 번씩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보시면 제일 처음에 if 랭크예요. 네, 그래서 여기 는 치시고 그 다음에 if 뭐요? 랭크 함수. 그래서 if 랭크 하시고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하는데 점수 갖고 구하래요. 그리고 높은 게 몇 등이래요? 1등이래요. 그래서 F4하고 높은 게 1등이니까 무슨 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바로 닫고 그 다음에 요게 1등이면은 뭐죠? A죠. 그러면 는 몇이요? 1. 요러면 뭐라고요? A. 그 다음에 복사 뜨시고 네, 요거는 if가 몇 개 필요해요? 네, 3개 두 개 필요해요. 왜냐면 총 4개니까 3개 필요하죠. 왜냐면 A, B, C, 제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아니고 작거나 뭐하다? 같다. 몇이요? 3.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B.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여기가 7이겠죠. 네,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뭐요? 네. 그 작거나 같다. 네, 그리고 요거 넣어주실 때도 소문자로 하지 마시고 대문자로 맞추세요. 요거 넣을 때 여기 A, B, C. 네. 설정할 때 내림차순 안 해도 그 정답은 나오는데 이거 똑같아요. 예, 예. 생략하면은, 그니까, 답지 보실 때, 요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답지에 요게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넣으면 내림차순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넣는 걸로 보여드리는데, 답지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 빠진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 넣어도 지장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왜냐면 기본값이 내림차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C 아니면 뭐죠? 제시요. 네. 그래서 답지 보실 때에도 아이고 뭐가 하나 빠졌네. 아이고 여기 들어갔구나. 네.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핸들. 그래서 답지 보실 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하나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거 랭크 할 때 여기 0 여기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안 넣으면은 내림차순이 기본값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나이 구할 겁니다. 그래서 나이 구하는데 이렇게 구할 거예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에 몇을 뺄 거예요? 1900. 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생들만 되는 거예요? 1900년생들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2000년까지 하려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함수 자체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는 예, 먼저 연도 먼저 구해야 되죠. 2월. 그 다음에 오늘 구하는 게 뭐죠? today. 그리고 today 함수는요. 그냥 가로만 닫으면 돼요. 여기에다 뭐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today 함수는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뭐 되는 거예요? 오늘 날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날짜에 뭐가 되죠?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못 빼라고 되어 있죠? 출생
연도 빼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레프트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를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몇 글자요? 두 글자. 이렇게 하면은 출생 연도에서 못 뺀 거죠? 그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얼마요? 1900. 그러면 나이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감이 없는 게, 90년생 분들이 몇 살인지가 감이 잘 안 와요. 언젠가부터.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내 나이는 계산 안 하더라고요. 꼭 보면. 네. 저번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시험 보러 갔는데, 현실이긴 한데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옆에 앉은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생년월일이 0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03년생이었나 04년생이었나 어쨌든 좀 된 얘기긴 한데, 그거 보고 있는데 딱 현타 오더라고요. 무슨 현타가 왔냐면, 내가 계속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나? 네, 왜냐면 너무 아가들하고 보니까 괜히 현타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 놓고선 계속 시험을 보고 있어요. 네, 그때뿐이죠 뭐. 그 다음에 여자 사원 합격자 수, 요거는 뭘로 만들어야 되죠? 네, count if s예요. 왜냐면 거기 합계도 없고 평균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면은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는지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는 count if s.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성별이 뭐야? 여자.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왜냐면 여기 첫 번째가 조건에 대한 범위잖아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가 뭐야?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 그래서 면접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가 몇 이상일 때요? 8 이상. 그러면 큰 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몇이요? 8.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 그래서 시험이 몇 점 이상이요? 85점 이상. 그래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몇이요? 85.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몇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정답 달라요? 네. 잠시만요. 답은 나왔는데 그게 아마 남자가 면접이랑 시험 점수가 80점 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안 맞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는데 얘 맞아도 이거 맞으면 여기 틀리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여기가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혹 가다가 진짜 예전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 눈으로 계산해갖고 여기에다 답을 써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가 맞아야 맞은 거지 이게 맞았다 그래서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조건 몇 개예요? 3개죠. 그리고 조건 3개가 들어가야 맞은 거지 요거 숫자가 맞았다 그래서 맞은 거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드렸네요. 그거 참고하시고. 왜냐면 이게 잘못됐어도 여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걸로 맞는 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답 돌리면 틀렸다라고 떠요. 네,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표 4에서 환자 코드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자와 진료 과목표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요거 무슨 룩업이죠? 네, H 룩업. 그래서 H 룩업이고, 그 다음에 레프트 이용해서 여기에서 갖고 와야 되죠. 몇 글자 갖고 와야 되죠? 2글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갖고 올 거죠? 근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요? F4. 그 다음에 몇 번째 것 갖고 올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자니까 정확히. 그 다음에 채우기. 그래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나 답은 맞았는데 틀렸다라고 뜨는 게 그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되게 잘 잡아 드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웬만한 강사분보다 함수 틀린 거 잘 잡을 자신은 있어요. 하도 많이 잡아봐서. 그래서 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조기축구 한지 한 18년 됐나? 어디 20년 다 돼가는구나. 근데 제가 골키퍼 보거든요. 근데 왜 골키퍼 보는지 아세요? 남 잘 되면 골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은 두 눈 부릅뜨고 골 넣으려 그러고, 저는 두 눈 부릅뜨고 뭐 하려 그래요? 막으려 그래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그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살 차다가 한 두세 번 막잖아요. 그러면 죽을 정도로 세게 차요. 왜냐면 저게 언제까지 막나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이미지랑 안 어울려요. 예. 저 원래 이미지랑 안 어울리게 살아요. 네, 진짜 안 어울리게 살아요. 그래서 저 회사 다닐 때 저하고 노래방 같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노래방 같이 갔다 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저 인간 저렇게 놀지? 약간 그런 느낌. 네. 참고로 술 먹은 사람보다, 저 술은 안 먹는데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2개 치세요. 5번에 왜 별표 2개냐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우리 이거 예전에 비슷한 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70점대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70점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70부터 몇 가지요? 79. 요걸 만들어줘야 돼요. 조건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크거나 같다 몇이요? 70. 그 다음에 작다 몇이요? 80. 그래서 요걸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비슷한 거 푼 적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비슷한 걸 푼 거지 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D 카운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당시에 내신 분이 카운트를 대빵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 계속 뭐만 나오고 있죠? 골라 써라 그러면 카운트만 나오고 있죠. 이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험을 보든 그 내시는 분의 성향이랑 내가 공부하는 성향이 비슷하면 시험 점수 잘 나와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뭐 다른 수업이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 보신 분들 다 붙었어요. 왜냐면 요게 조금 더 잘 나와요 라고 설명한 거에서 다 나온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시는 분 성향도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고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몇 번째죠? 5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되죠. 그러면 몇 나와요? 4. 따로따로 해보면 따로따로 해면은 안 해봤는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잡고 네. 80점 그 다음에 쉼표하고 또 잡았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것 때문에 여기 밑에가 총 몇 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3칸만. 네. 그래서 그런 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도 안 해본 방법이라 혹시 되나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뒤에 명 안 붙였죠, 진짜. 붙여야지 해놓고서. 그 다음에 연결자 하시고 뒤에다가 뭐요? 명.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시나리오 나오면 요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I 4 가서 이름 정의 가서 뭐야? 순 이응을.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G24는 순이익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 알고 계시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오타 났으면 어디 간다고요? 수식. 가서 무슨 관리자요? 이름 관리자. 저희가 수식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시험 때. 근데 원래 이론에서는 이렇게 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레프트야. 그러면 여기 텍스트 가서 여기에서 뭐 찾으라 그래요? 레프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이 방법을 안 쓰냐면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치면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이론에서는 레프트는 어디에 있다? 텍스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시나리오 나왔을 때 요거 하나는 좀 알고 계세요. 스타트를 여기 바꿔야 되는 데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서 가상 분석 가서 뭐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고 시나리오 관리자는 순 이익 증가 첫 번째 건. 그 다음에 확인하고 0.25.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순이익 감소 하고 확인하고 여기는 0. 몇이요? 1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요약 누르시면 되죠. 왜냐면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으로 뜨긴 합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솔직히 다른 건 잘 안 틀리시는데 간혹가다 급하게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어요. 그 이름 정의를 잘못하거나 이름 정의를 안 했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면은 내가 좀 안 되는 데가 좀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제 보면 희한하게 저는 얘를 못했거든요. 매크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매크로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맴이 항상 급하다 보니까 그놈이 중지 안 눌러서 초반에 지금은 중지 잘 누르는데 처음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시험 준비할 때 중지를 그렇게 안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없네. 보면은 중지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부분합이죠. 그러고 보니 부분합 빼먹을 뻔했네요. 부분합 나오면 정렬만 잘 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나와요. 그래서 거래업체명 가셔서 무슨 차순이요? 내림차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가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그룹화 항목은 뭐 한 거라고요? 정렬한 거.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거기 위에 써 있어요. 첫 번째로 합계. 그래서 합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는 실지급액하고 합계는 거래금액하고 뭐야? 할인액.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합계가 아니고 뭐죠? 평균. 그리고 실지급.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땐 꼭 새로운 값으로 뭐요? 대치 해제. 그리고 만약에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 깜빡하고 얘를 뭐 했어요? 체크를 안 풀었어. 그랬을 때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요거 누르고 다시 하세요. 모두 제거 누르시면 원상복귀 돼요. 근데 왜 다시 하셔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평균해 버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합계를 해버리면 위치가 달라요. 평균이 밑에고 합계가 위로 나와버려요.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땐 처음부터 꼭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일이 거의 잘 안 생겨요. 근데 꼭 시험장 가셔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 요거 틀리면 여기 가서 지우세요를 알려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여기에서 한 번도 안 틀리시는데 시험장만 가면 틀리세요. 그러면 또 이제 시험 보고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삭제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볼게요. 매크로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은 첫 번째 거는 단추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단추. 근데 요즘 추세는요. 단추 하나에 도형 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달래요. 그래서 단추 잡으시고 B15에서 어디요? C16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 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관련돼서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지금 제 거 여기 뭐 이상한 거 두 개 뜨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했었던 거 안 지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 전에 연습했었던 거 꼭 뭐 하세요? 지우고 나서 하세요. 안 그러면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여기 떠요. 네, 이게 같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종료하고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안 뜹니다. 왜냐면 시험장 가면 이런 거 안 뜨잖아요. 네, 근데 연습할 때 이런 게 뜰 때가 있어요. 그게 딴 거가 아니고 내 지금 열려 있는 것 중에서 매크로가 걸려 있는 게 있다라는 힌트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만들 게 뭐 만들 거죠? 평균 만들 거죠. 그래서 평균 하시고 기록.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건데 뭘로 구할 거예요? 에버리지. 그래서 에버리지 잡고 평균 구하고 채우기 핸들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에 소수점 몇 개짜리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안 건드리면 돼요. 시험은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없는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하고 여기 가서 우클릭 하시고 텍스트 편집 가서 뭐라고 치세요? 평균. 그 다음에 요거 눌렀을 때 에러 안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4에서 E13에다 쉼표 스타일 만들 건데 삽입에 도형 가서 여기 보시면 둥근 모서리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하시고 D15에서 어디요? E16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도구 가시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빈대 아무데나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 가셔서 쉼표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D15부터 B4에서 어디요? E13까지 E13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스타일이요? 쉼표 스타일. 여기 홈에 보시면 여기 쉼표 스타일 있어요. 그 다음에 누르고 다 끝났으니까 무슨 중지요? 기록 중지. 그러니까 아까 거기 앞에서 여기 소수점을 건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쉼표 스타일 누르면 알아서 소수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매크로 지정.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 가셨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매크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놓고 지정 빼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특히 이제 오랜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맴이 급해지다 보면 다 해놓고 꼭 한 개씩 빼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저 범위 네. 잘못한 거는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다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건 하기 쉽군요. 네. 어떤 거요? 매크로 이름이랑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편집해도 되고 다시 만들어도 되고. 네. 근데 왜 편집하지 말라 그러냐면 안 하던 거 하면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시던 분은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 때도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순서로 풀 거냐.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기본 작업 1은 마지막에 할 거야.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기본 작업 1은 언제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시험 보는 당일날 기본 작업 1번 먼저 해야지 이랬다가 꼬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시던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시험도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하도 많이 봐갖고 꼭 시험 보는 날 갑자기 틀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3차원 원형도 한 번씩 꼭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뭐 연습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꼭 3차원 나오면은 거기 그 3차원 원형 중에서 일부를 하나씩 빼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네, 그것도 연습할 때 같이 한 번씩 꼭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밑에 첫 번째로 차트 종류를 3차원 모여 원형 그래서 우클릭하시고 여기 차트 종류 가셔서 원형 누르시고 몇 차원이요? 3차원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제목 넣으시고 요 위에다가 뭐 칠하고요? 는. 그 다음에 A1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요번 주에 요거까지 해서 세 번째인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몇 도로 지정하라고요? 15도.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안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각도 떠요.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첫 번째 각도 몇 도로 하래요? 15도. 그 다음에 엔터. 뭐 딴 거 바꾸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거 돌리는 거예요. 각도 줘서. 그래서 몇 도로 하래요? 15도.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세요. 3차원 회전. 이건 여기 있어요. 그림자 밑에. 3차원은 어디 있다고요? 그림자 밑에 있어요. 여기 3차원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 아닌데. 여기,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 하라고요? 3차원 뭐요? 회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잠시만요.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아니면 여기 바로 3차원 회전도 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클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거기 지문에 보시면 데이터 계열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3번에서는 데이터 계열은 여기 안에를 얘기하는 거고 4번은 그냥 회전이잖아요. 그럼 여기 바깥에서 우클릭하시고 여기 그림 영역에 가시면 여기 3차원 회전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우클릭하실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서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3차원 회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요 바깥에서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밑에 3차원 회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우클릭의 위치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Y회전에다가 몇 도 넣으시래요? 30도. 그래서 거기 위치 그것만 좀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다가 별표 2개만 하세요. 요거는 쉽게 나왔는데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는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블 가셔서 어느 쪽 끝에요? 바깥쪽 끝에. 근데 이거 하고 하나 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고 요번에는 여기로 와보세요. 기타 옵션. 그러니까 2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을 때 그냥 눌러만 주시면 되는데 기타 옵션 눌러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이게 또 왜 이래? 여기에서 무슨 옵션이요? 기타 옵션 누르시면 여기 잠시만요. 또 여기 끝에 요거 있어요. 레이블 옵션이라고. 여기 끝에.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지금은 값만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항목 이름이나 계열 이름도 넣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데이터 레이블에서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기타. 그리고 기타 누르면은 이게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까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 끝에 보시면은 그래프 모양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거기에 여기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90%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안 만지셔도 돼요. 왜냐면 무조건 기본값이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항목 이름 넣어라, 계열 이름 넣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가서 꼭 뭐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있냐면 저기 제 기억으로는 저기에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풀어봤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어딘데? 10회가 아니었나? 여기 있구나. 저기 100이 아니고 9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지금 원형이 몇 개 없어요. 9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기출 유형 문제 9회거든요. 거기 3번 봐보세요. 범례는 표시하지 않고 각 데이터 계열의 항목 이름하고 뭐요? 백분율. 이렇게 나오면 여기 들어올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주는 건 무조건 값만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98페이지처럼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위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가 3차원 원형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주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항상 저는 그 마인드로 살거든요. 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위치 정도는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거 할만한 게 없네. 여기는 특별히 할만한 게 없구나. 여기 잠깐 와보시겠어요? 계산 작업 1번 와보세요. 이걸 좀 전에 if 했었죠. 뭘로 했었어요? if. 이번에는 요걸로 만들어 보세요. 옆에 칸에다가 if s랑 rank 이용해서 그 옆에 칸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하나 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원형을 빨리 찾았네요. 오래 걸릴 때는 한 2, 3분 걸리는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나머지예요. 뭐예요? 나머지. 그래서 if s 하시고 그 다음에 랭크죠. 랭크 함수 가지고 여기 점수가 요 안에서 내림차 순이었죠.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죠? 몇이면은요? 1이면 그러면 뭐라고요? A.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복사 떠서 하세요. 왜냐면 또 이거 쳐야 되니까. 그래서 복사 떠서 두 번째는 작거나 뭐하다? 같다. 몇이요? 3. 그때는 뭐라고요? B.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하고 세 번째는 작거나 같다. 몇이요?
7. 그때는 뭐요? C. 그리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보세요. if s는 나머지일 때는 true예요. 뭐라고요? true. 왜냐면 if s 함수에는 false가 없어요. 다 참이에요. 참일 때 뭐, 이게 맞으면 뭐, 맞으면 뭐. 그래서 여기 밑에 영어 보면은 true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true라고 치시면은 요게 나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일 때는 뭐라고요? 무슨 시요? 제시요. 그래서 if s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나머지 있죠. 그러니까 if로 치면은 여기 가장 마지막 있잖아요. 여기 가장 마지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마지막에다 뭐 넣어야 된다고요? true를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if 중에서 if 2개 이상 쓰는 거는 if s 갖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if에서는 마지막에 그냥 뭐다, 제시험이다 이렇게만 주면 되는데 if s일 때는 마지막에다 꼭 뭐 넣으시라고요? true.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